네, 해외 직판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음, 장사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제가 2000년도에 벤처 투자 받은 분들 중심으로 100명이 모여서 ECO 클럽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포함이 된 거죠.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저 하나예요. 그만큼 사업이 힘든 것 같습니다. 국내는 더 힘들죠.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봐도 강자가 많고, 왼쪽 돌아봐도 절대 강자가 있고, 정말 사방에 강력한 경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 장사해서 성공하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누구나 해외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해외로 나가면은 무역업이잖아요. 무역업은 돈 벌기 쉽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대에도 사람들은 당연히 해외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래서 오늘 이 설명에 오신 거지 않습니까? 티쿠는 2013년부터 판매자들이 해외에 나가는 걸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성공을 거뒀어요. 지금 우리 티쿤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에 나가는 판매자들이에요. 2021년 작년에 1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회사가 7개입니다.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회사가 14개고요. 3억 원에서 5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회사가 5개입니다. 3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회사가 26개고 5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회사가 21개인데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존에 입점한 한국 판매자가 대략 1,600명 된다고 그래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제가 어떤 중요한 통계를 입수한 적이 있습니다. 한 1,600명이 되는데 5억 원 이상 매출 올린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근데 티쿠는 겨우 70여 판매자 중에서 3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회사가 2개, 20억 원에서 3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회사가 2개, 10억 원에서 30억 이상 매출을 올린 회사가 3개, 5억에서 10억 원 매출을 올린 회사가 14개. 성공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어떤 회사들이 티쿤을 이용해서 해외 직판하여 성공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설명회에는 다른 데 봐도 동영상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셨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으로 막 물어보세요. 저하고 따로 또 1대1로 만나서 물어보기가 쉽진 않잖아요. 저는 열려 있지만
괜히 뭐 미안해 하시고 그래서 신청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기회에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냥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뭐 있는 통계를 그대로 다 공개하는데 2021년 올해 한국에서 말레이시아에 건설 자재를 파는 회사가 랭킹 1위입니다. 지금까지 5억 1,200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에 명함 파는 회사가 지금까지 4억 4,300만 원 팔았어요. 지금 14.79% 지나갔으니까 거의 30억대 후반이 될 거예요. 한국에서 일본에 옵셋 인쇄 스티커 파는 회사가 4억 2천만 원 매출 올렸고요. 공기 간판이 3억 4천만 원, 주문 원단, 나만의 패턴을 인쇄해서 원단으로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3억 5천만 원, 영국에서 일본에 명품 파는 회사가 3억 원, 실사출력물 회사가 3억 2천만 원, 이렇게 물티슈점 뭐 다 이렇게 뚜렷한 성과를 냈다는 거죠. 그것도 한국에서 말레이시아, 영국에서 일본, 영국에서 한국, 중국에서 일본. 중국 회사가 실사출력물 파는 회사, 부직포백 파는 회사, 명품 이런 회사, 단체 티셔츠 파는 회사가 중국에서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판다는 거죠. 저는 손으로 쥘 수 있는 이렇게 뚜렷한 매출을 만들었기 때문에, 판매자들이 판매하는 걸 지켜봤기 때문에 해외 직판하면 돈 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건요, 이 회사들이 2명에서 4명밖에 안 되는 회사라는 거예요. 아마존에 들어가서 성과를 내는 회사는 정말 큰 회사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보통 2명, 3명으로 시작해서 이런 매출을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이거 진짜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정확한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통계청 자료니까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티쿤이 한국 전체 일본 온라인 판매액 중, 그러니까 역직구로 파는 사람, 해외 직판으로 파는 사람, 일본의 종합몰에 들어가서 파는 사람 다 합쳐서 한국 전체 일본 온라인 판매액 중에서 티쿤이 10.2%나 차지한다는 거예요. 겨우 70개 회사가.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700개 회사가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판매하면은 이거 진짜 뭐 한 5, 60%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티쿤이 해외 직판하는 방법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을 판매자들에게 내놓았다는 거죠. 그래, 이런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뚜렷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더러 국내에 있지 말고 해외로 나가서 팔라고 권하는 거고, 또 저는 이분들을, 이거 보세요. 이건 뭐 좀 너무 오래됐지만 2010년에 하셨고 2014년, 15년, 2015년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들이 성장한 걸 저는 다 봤잖아요. 정말 어떤 분은 부부가 오셔서 정말 1억 원밖에 없는데 분양해달라고 해서 분양해줬어요. 근데 다 지금 잘 살아요. 살아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해외 판매하는 거를 정말 권하고 싶고 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해외 판매를 한다고 해도 방법이 있어요. 아무렇게 하면은 당연히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티쿤식만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파는 방법은 이 3가지 방법뿐입니다. 하나는 해외 쇼핑몰을 입점하는 거죠. 아마존, 티몰, 라쿠텐, 라자다, 쇼피 이런 데 입점해서 파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으로는 브랜드 있는 회사, 세상에 없는 나만의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팔 수 있습니다. 지마켓이나 쿠팡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아서 성공하기가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서는 아마존에 들어가서는 마케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선택을 하는 거지 내가 손님을 획득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쿠팡에 들어간 사람들은 기껏 하는 마케팅이라는 게 카테고리 상위에 나오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카테고리 상위에 나오게 하려면 광고비만 엄청나게 들고 실제로 남는 게 없어요. 거기다가 또 쇼핑몰 입점 수수료 줘야 되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아마존에 들어가든 티몰에 들어가든 라쿠텐에 들어가든 큐텐에 들어가든 단골 손님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아마존, 티몰, 라쿠텐 모두 고객 DB를 주지 않습니다. 왜 고객 DB를 주지 않냐? 고객 DB 주면은 판매자들이 수수료 안 내려고 우리 인터넷 쇼핑몰 와서 사세요 하고 다 데리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장사라는 거는 단골 손님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봐도 단골이 만들어주는 매출이 거의 60%에서 70%가 됩니다. 그 단골은 마케팅비를 잡아먹지 않잖아요. 그리고 재구매하는 거고. 그 단골 확보를 하지 못하면 사업은 장사는 공중에 집 짓는 거하고 완전히 똑같거든요. 밑 빠진 독이 물 붓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수준에서는 아마존, 티몰, 라쿠텐 못 들어갑니다. 들어오게 하지 않아요. 왜냐? 아마존, 티몰, 라쿠텐에서 작은 회사를 외국에 있는 작은 회사를 입점시켰더니 고객 응대도 제대로 못해. 그다음에 반품은 한국어로 하라 그래. 그다음에 그 물건도 어디서 조잡한 거 가져온 것 같아. 아마존 명성만 더럽히고 티몰 명성만 더럽히고 라쿠텐 명성만 더럽히니까 아예 브랜드가 아닌 소기업들은 쫓아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해외 쇼핑을 입점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잠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꾸준히 할 수 없어요. 내게 아닙니다. 신세계 백화점에 들어가서 물건 파는 게 뭐가 좋습니까? 신세계 백화점이나 돈 버는 거지 거기에 수수료 40% 내고 뭐가 남죠? 그건 내 브랜드 남지도 않아요.
해외 쇼핑몰 입점이라는 거는 신세계백화점, 이마트에 입점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일 기간에 사원 대라, 판매 사원 대라 그러면 다 대줘야 되고, 장소 일로 바꾸라 절로 바꾸라 하면 다 바꿔줘야 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해외 쇼핑몰 입점은 일부 쓸 수는 있지만 이거는 진짜 할 짓이 못 됩니다. 두 번째, 역직구 방식이 있어요. 역직구라는 건 뭐냐면 한국 쇼핑몰에 영어 서비스를 하거나 일본어 서비스를 하면서 한국에 와서 물건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독일 어떤 인터넷 쇼핑몰 들어가서 물건을 사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영국의 어떤 중소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본 적이 있으세요? 프랑스의 어떤 쇼핑몰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본 적 있으세요? 그 나라 사람들이 왜 한국에 여러분 작은 회사에 와서 물건을 산다고 생각하시죠?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역직구는 브랜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나이키? 그거야 뭐 나이키 살 사람이 당연히 가는 거죠. 역직구로는 사는 사람이 법으로 보호를 받지도 못해요. 소비자 보호원 보호 못 받잖아요. 환불 반품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프랑스에 있는 어떤 가게 가서 물건 안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열어놓은 여러분 가게에 와서 물건 살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직구로도 물건을 판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티쿤이 제안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티쿤을 이용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면 이분들이 티쿤을 이용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든 분들인데요. 티쿤을 이용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이건 이제 우리 관리자 페이지니까 관리자 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회사인데 일본의 물티슈를 파는 분이세요. 이렇게 에드티슈라는 티쿤에 가입한 게 아니라 자기 독립점을 열고 운영하는 거죠. 이거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간이 약간 걸리지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하고 똑같은 서비스가 한국의 카페24입니다. 카페24. 카페24를 열어보면 여기에 200만 쇼핑몰이 카페24를 이용해서 쇼핑몰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다 카페24를 이용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타일란다는 카페24에 가입한 게 아니잖아요. 카페24라는 쇼핑몰 툴을 이용해서 자기 온라인점을 연 거지 않습니까? 시스터 N이라는 회사도 카페24를 이용해서 자기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자기 혼자 운영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이 회사들은 티쿤이라는 어떤 종합몰에 가입한 게 아니고 카페24를 이용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듯이
티쿤을 이용해서 해외에 인터넷 쇼핑몰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분은 티쿤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죠. 티쿤은 바깥에 나오지 않아요. 티쿤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일본에 혹은 다른 나라에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거죠. 카페24를 이용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이분은 카페24를 이용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이분은 상품을 등록하고 마케팅하고 고객 응대하고 하는 거를 전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스타일란다도 자기가 고객 응대하고 자기가 상품 등록하고 자기가 발송하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티쿤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든 에드티슈는 자기가 상품을 등록하고 자기가 고객 응대하고 자기가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면은 벌써 이제 힘들어하는 분이 계세요. 일본어 할 줄도 모르는데. 이분도 사장님은 일본어 못하셔요? 이분도 사장님은 일본어 못하셔요? 저도 일본어 못합니다. 그냥 일본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그래서 티쿤은 다른 나라의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과 똑같은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이 말을 바꿔볼게요. 카페24는 자기 나라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티쿤의 이용사는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고 상품을 등록하고 광고하고 고객 응대하는 거는 직접 하는 겁니다. 카페24를 이용하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도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티쿤은 해외에 팔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카페24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티쿤은 다른 나라의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과 똑같은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만 해주는 거고 판매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티쿤이 해주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나라에 법인이 있어야 되는 일을 대신해 줍니다. 그 나라의 법인이 있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판매 주체가 일본에 있는 거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 에드네온이라는 회사는 한국 회사고 한국에서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고객이 물건을 사면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 고객에게 배송까지 합니다. 근데 주소를 보면은 일본이에요. 일본. 오사카가 본사고 도쿄에도 사무소가 있는 회사입니다. 전화번호도 일본의 전화번호를 게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티쿤이 에드네온이라는 한국 판매자의 일본 법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에드네온을 이용하는 일본 판매자는 마치 일본 사람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환불 반품도 제대로 해주겠구나. 또 전화를 해도 일본 사람이 전화를 받겠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일본 소비자 보호원에
제소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안심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모든 결제 수단도 일본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티쿤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경우 손님들은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로 인식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겁니다. 티쿤이 제일 잘한 게 이겁니다. 이렇게 마치 그 나라에서 운영되는 것처럼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이 판매자들은 그냥 고객으로부터 기본 점수는 따고 들어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역직구로 판매하는 카페24를 한번 가볼게요. 카페24 타일란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타일란다의 일본어판에 가면은 스타일란다 일본 역직구 사이트에 가면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일 밑에 이게 일본 고객을 겨냥해서 만든 일본어 페이지예요. 이 제일 밑에 스타일란드는 엄청나게 큰 회사잖아요. 이 엄청나게 큰 회사가 한국어로만 대응할 수 있다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물건을 살 수 있을까요? 작은 회사도 아닌데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다 한국 전화번호예요. 한국어로만 응대한대요.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게 역직구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티쿤을 이용한 모든 회사들은 티쿤으로 만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소비자들이 일본 사이트를 이용할 때 경험하는 경험을 고스란히 하게 됩니다. 전혀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 거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쿤 이용점들은 물건을 팔고 나면 이렇게 물건을 보내는 거죠. 물건을 팔았을 때 한번 볼까요? 물건을 팔았을 때 어떻게 되나? 이런 관리자 페이지는 뭐 아마존이든 쿠팡이든 카페24든 사실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특별히 달라질 게 없어요. 이렇게 티쿤하고 계약하면 관리자 페이지를 드릴 거고요. 이렇게 상품 등록할 수 있고 주문 관리할 수 있고 뭐 통계도 보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문 들어온 걸 보고 이거는 이제 뭐 주문 들어오자마자 한국에서도 동시에 보잖아요. 그럼 제작을 해서 한국 티쿤 물류센터로 보내면 티쿤 물류센터에서 일본 고객에게까지 직접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1kg에 610엔이라는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물건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해야지만
이렇게 해외 쇼핑몰에 입점하거나 역직구로 물건을 팔려고 해도 팔 수 없던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티쿤이 얘기하는 현지화 독립점 해외 직판 방식입니다. 현지화라는 거는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고요. 독립점이라는 것은 해외 쇼핑몰에 입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해외 쇼핑몰에 입점하지 않고 내 가게를 열고 내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티쿤이 추천하는 해외 판매 방법입니다. 물론 티쿤은 이걸 기본으로 하면서 아마존에도 입점하고 라쿠텐에도 입점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해야죠. 판매가 되면 역직구도 해야 되고 해외 쇼핑몰 입점도 해야 됩니다. 근데 해보니까 우리도 다 해봤는데 해외 쇼핑몰 입점해서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해요. 여기는 안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근데 어떤 특별한 아이템은 여기서 파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어떤 거죠? 브랜드 상품. 브랜드 상품인데 내가 싸게 팔 수 있어. 이런 거는 해외 쇼핑몰 입점이 좋아요. 근데 보통의 상품은 이 방법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현지화 독립점 방식으로 팔아라. 왜냐?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현지화 독립점 방식으로 팔 거를 권해드립니다. 일단 현지화 티쿤이 추천하는 현지화 독립점 해외 직판 방식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일단 궁금한 거 있는 분들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나머지 할 게 없거든요. 제가 이 질문 받고 나서 한 잠시 5분 쉬었다가 똑같은 현지화 독립점 방식으로 물건을 팔아도 누구는 물건을 잘 팔고 누구는 물건을 못 파는데 왜 물건을 못 파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왜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왜 실패하냐 이거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한 5분 정도 쉬고 여러분에게 아이템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공기간판하고 중국에서 제작하는 실사출력물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지금 현지화 독립점 방식 질문응답, 기본 원리 질문응답을 끝내고 해외에 판매할 때 뭘 조심해야 되냐, 그리고 어떤 걸 해야 되냐 이거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할 거 있으신 분은 채팅창으로 하셔도 되고요. 괜찮으신 분들은 그냥 비디오 켜고 하셔요. 특히 뭐 여성분들은 불편하실 테고 남성분들은 괜찮으시면 그냥 비디오 켜주셔요. 얼굴 보고 얘기하는 이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얼굴 전부 안 펴잖아요. 질문 되게 힘들더라고요. 재고 관리,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으로 팔 때는 한국에서 그냥 보내요. 자 보세요. 한국에서 보내도 오늘 보낸 거를 내일 받게 합니다. 자 겨울에 3시 30분까지 티쿤 물류센터에 도착하면 일본 손님 대부분은 내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재고는 일본에 두지 않아요. 근데 이런 상품이 있어요. 재고를 일본에 두는 게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 일본은 재고를 두지 않고 팝니다. 이런 거 알루미늄 케이스 이거는 그때 보내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 일본 창고에 미리 갖다 놓고 팔아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반품은 그냥 우리가 우리 법인에다가 갖다 주면 반품은 이제 급한 게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아서 여러분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즘 물류비가 사람들은 해외 판매할 때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물류비잖아요. 근데 의외로 물류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물류비 설명을 해놨는데요. 국가별 티쿤 운송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말레이시아까지는 4영업일이 걸리고 8kg당 8,000원, 4영업일 8,000원, 4영업일 12,000원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사업성이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죠. 현지 CS 관련 수수료 및 각 회사별 담당자가 따로 상주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고객 응대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그러니까 일단 좀 두려워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분들은 한국에서 일본인을 채용해서 그 일본인이 일본 인터넷 폰을 갖다 놓고 한국에서 고객 응대해요. 티코는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해줄 능력도 없고요. 이 상품 알지도 못합니다. 지금 70개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 응대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 칠레에 스티커 파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한국에서 물건을 보내고 칠레에서 고객 응대를 합니다. 칠레에 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도 칠레로 가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고객 응대, 마케팅 이런 거 전부 자기가 해야지 남한테 해달라 그럴 필요 없어요. 구매자는 상품이 한국 상품을 아는 거죠. 한국 상품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좋은 겁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한국 상품 좀 후지다고 생각하는데 인도네시아 상품도 있고 중국 상품도 있고 베트남 상품도 있잖아요. 한국 상품 좋다고 분류해요. 그래서 한국 거라고 알려고 팔아서 뭐 문제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현지 마케팅은 이제 인터넷 쇼핑몰 마케팅인데 거의 90%는 초창기는 검색어 광고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청바지라고 쳤어요. 청바지라고 네이버에서 쳤더니 이 회사는 어떻게 광고할까요? FW 감성 데일리 룩 라뷰 딱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어 광고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인스타 광고도 할 거고 페이스북 광고도 할 거고 별의별 걸 다 할 거예요. 일본으로 팔던 칠레에 팔던 영국에 팔던 미국에 팔던 멕시코에 팔던 이렇게 검색어 광고로 하면 됩니다. 이건 한국에서 해도 돼요. 그래서 해외에 팔 때 꼭 필요한 거는 언어입니다. 언어. 근데 그 언어도 내가 잘 못하면 원어민을 한국에서 채용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티쿤에는 원어민이 거의 한 서울에 48명 중에 한 20명은 원어민이죠. 각 나라별로 검색어 광고하는 법은 굳이 저희가 안 알려줘도 스스로 공부해도 다 알 수 있는데 저희 경험은 전수를 해드립니다. 근데 저희도 잘 못해요. 근데 이 인터넷 광고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회사도 있는데 거의 90% 이상이 검색어 광고로 들어오거든요, 초기에. 그래서 그거 검색어 광고하는 거라서 뭐 배우고 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CEO나 판매 책임자가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티쿠는 홈페이지 제작, 현지 법인 제공, 물류 서비스 이용해 준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해드리고요. 오프라인 영업 도움 드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사람들은 소홀히 생각하는데 오늘은 뭐가 팔렸나 보면서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뭐가 팔렸나 티쿤에 보면
이게 N이니까 뭐 500만 원. 근데 이게 막 1000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객단가가 16만 원인데 500만 원, 1000만 원 넘어가면은 얼굴 좀 보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일본의 우리 현지 법인이 꼭 필요하면 나가서 만나주기도 하고요. 너무 큰 크레임이 걸렸어. 그런 경우는 티쿤이 직접 만나서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티쿤이 해외 직판을 해서 성공한 경험, 실패한 경험을 고스란히 전해드린다는 거죠. 이분들이 왜 성공했겠어요? 이분들이 그나마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티쿤이 가이드를 잘 가이드 해줬기 때문입니다. 혼자 절대 못합니다. 티쿤이 흑자날 때까지는 대략 돈이 얼마 들 거고요. 돈이 없을 땐 이렇게 돈을 만들면 되고요. 마케팅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그 원어민자는 이런 사람이 좋습니다. 이런 가이드를 잘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성공한 거예요. 원어민을 한국에서 채용하라 그랬는데 한국에서도 원어민 채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글로 쓰기 싫은 분들은 그냥 마이크 켜고 질문하셔요. 칠레나 초기 자본이 대략 얼마나 드나 그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칠레나 멕시코 같은 경우 화장품인 통과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카테고리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이렇게 화장품은 우리가 다른 나라 화장품 사이트에서 물건을 살 때 현지 인증은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무역협정에서 개인이 쓰려고 사는 거는 굳이 인증받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에 따른 화장품류, 그 다음에 뭐 건조식품류, 그 다음에 칼라 렌즈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인증 때문에 통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고요. 금액이 너무 크다거나 이랬을 때 통과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화장품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팔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통과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죠. 하여간 칠레, 멕시코 같은데 한국 화장품 팔면 대박 날 겁니다. 어차피 찾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을 잘 안 하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이제 뭐 칠레, 멕시코 어떻게 팔어? 칠레, 멕시코에 스티커도 파는데 왜 화장품을 못 팔겠어요? 아마존에서 판매할 때 DHL로 발생하게 되면 화장품이 더 세관에 걸렸던 경험이 다수 있어서요. 멕시코 아마존에서 그렇다는 거죠. 이건 저희도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좀 더 그 나라 사정을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무역은 상호주의거든요. 그래서 세관에 걸려서 뭐 통관이 안 됐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것까지는 안 해봐서. 근데 뭐 일본이나 웬만한 나라는 소비자가 자기가 쓰려고 구매하는 경우 문제는 없었어요. 인증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그건 앤드류 님이 저희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화장품을 처리해 본 적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뭐 멕시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쪽은 걸리는 경우 있는데 이거는 뭐 저희라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판매하시는 분이 좀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잠시 5분 쉬고 해외 직판 왜 자꾸 못하는 사람은 왜 못하고 잘하는 사람은 왜 잘하나 그거 5분 쉬고 말씀드릴게요. 예,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시면은 이 범위에서는 답변 드릴게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많은 분들을 지원하지 못한 거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뭐 티쿤이 아직까지 홍보할 여력이 많지 않았고, 그러니까 기반 만드는 데 집중하느라, 그러니까 판매자 유치 활동은 지금 이 설명회 말고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공하는 건 확실히 확인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한단 말이죠.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소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사업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업에 대한 이해인데 전자상거래업은 오프라인 장사보다 오프라인 사업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오해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전자상거래업은 사무실도 없이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진짜 그건 아닙니다. 티쿤을 하면서 제가 초창기에 명함 스티커를 일본에 팔았잖아요. 시작할 때 인원이 8명이었어요. 6명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사람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야.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사람 많이 들어갑니다. (2008년도에) 제가 했었거든요. 한국에 6명, 일본에 1명. 2009년 잘 팔리니까 8명, 4명. 2010년에 23명, 6명. 이게 주문이 늘어나면 데이터를 체크하고 발주하고 검수, 포장, 고객 응대 계속 일이 늘어나요. 시작할 때부터 소규모 인원으로 하더라도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게. 주문이 안 들어오면 일이 없겠죠. 근데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주문이 들어오면은 인원이 늘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뭐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성공했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건 정상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오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티쿤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티쿤은 해외 직판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4억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흑자가 날 때까지 해외 판매를 하는데 4억 원이 4 내지 5억 원이 든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어디 있냐고 이제 화를 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을 제가 다 지켜봤잖아요. 이 정도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냐? 여기 다 표시를 해놨어요. 자,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인터넷 쇼핑몰 만들고 운영할 때까지 수입은 꽝입니다. 근데 어쨌든 인터넷 쇼핑몰 만들려면 CEO가 있어야죠. 고객 응대 담당자가 있어야죠. CEO가 포장 발송한다고 치지만 인터넷 쇼핑몰 웹 디자이너 있어야죠. 3명은 무조건 기본입니다. 물론 2명으로 해도 되기야 되지만 이제 밤잠 안 자는 거죠. 뭐. 그러면 3명 경상비 1,200만 원 들어가죠. 근데 6개월 차에 수입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꾸준히 나온다고 쳐요. 근데 또한 수입이 그러니까 매출이 800만 원 정도 되면 또 인원 1명 늘려야 돼요. 그다음에 광고비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거의 손익분기점에 이르는데 18개월에서 24개월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근데 이 4억 원은요. 해외 직판했기 때문에 덜 들어가서 5억 원입니다. 국내에서 하면 이거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외로요. 여러분 주변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성공한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주변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성공한 사람 진짜 있나요?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자를 모으면 돈 버는 회사잖아요. 근데 그냥 이 얘기 해요. 안 해도 되니까. 왜냐하면 이런 정도 돈이 없으면 실제로 고생만 너무 하고 흑자 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저도 고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하겠어요? 4, 5억 원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2, 3억 원이면 돼요 하고 출발했어요. 2, 3억 원 가지고 탁 털고 그때부터는 생고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휴, 이게 현실이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비즈니스는 강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초창기에 고객 모으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하기가 되게 어렵고 이렇게 투자 안 하면 가늘고 길게 가는 수는 있죠. 근데 고생 한 10년 하는 거죠. 뭐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흑자 날 때까지 적어도 2년은 걸리고 4억 원은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안타깝죠.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정말 다행으로 4, 5억 원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진짜 제 비법입니다. 비법. 제가 이걸로 살았거든요. 소상공인 창업 지원 자금 받아요. 주거래은행으로 3천만 원 융자 받아요. 지분 팔아요. 기술보증, 신용보증으로부터 1억 원 융자 받아요. 1년 지나면 중소벤처기업부 중진공으로부터 수출지원금 2년에 걸쳐 1억 5천만 원 무상으로 받습니다. 기타 홈페이지 제작 자금, 마케팅 지원 자금 등 2천만 원에서 어떻게 되긴 돼요. 고생은 하죠. 근데 이 정도 들어가지 않고는 승산이 없다고 봐야 되고, 그래도 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는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뭐 4억까지 신용불량에서 출발해서 4억까지 샀으니까 다행이죠. 근데 우리가 국내에서였다면 저는 절대로 요 정도라도 성공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해외에 팔았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었고,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 뛰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금 4, 5억 원은 국내에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더라도 든다고 보는 게 기본입니다. 물론 야 정말 나는 1억 원도 안 들여서 성공했어. 이거는 진짜 하늘에 계신 조상이 도운 거지 여러분 능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다. 근데 뭐 천만다행으로 4억 원 만든 방법도 있다. 이렇게 일단 판단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돈이 없어. 근데 어떻게 몸으로 해봐야지. 전자상거래는 안 됩니다.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해서 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워낙 천재세요. 그런 분들은 진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운이 좋은 분들이세요. 능력이 뛰어나다기보다 운이 좋은 분들이세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설명회를 듣지만 실제로 못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럼 아마존은 왜 하냐? 아마존 이런 얘기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몇 천만 원 갖고 들어갔다가 다 털고 나오는 거예요. 쿠팡 들어가서 돈 벌 수 있습니까? 쿠팡 들어가려면 쇼핑몰 만들어야 어쨌든 상품 등록해야죠. 고객 응대해야죠. 근데 안 팔리죠. 몇 개월 있다 털어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지만 승패는 CEO의 집중력에서 결정납니다. CEO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모르면 안 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식당 운영하는 사람이 식당 운영하기 전에 몇 년을 공부한다잖아요. 그런 노력 없이 전자상거래업으로 성공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CEO가 진짜 목숨을 걸고 해야 이거도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힘든데 CEO가 부업처럼 하면 무조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이라도 제대로 하는 한 가지 일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업을 하면서 해외 판매 사업을 같이 한다. 이거 거의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있으면 그거는 너무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부업처럼 했는데 성공한다고? 아니,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어떻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20년 전에 100명의 CEO가 모여서 클럽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20년 지난 후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저 하나뿐이었다고. 그만큼 힘든데 집중력도 CEO가 집중하지 않고 또 다른 일을 하면서 한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전담반과 함께 이 일을 책임지는 사람한테서 승부가 납니다. 제가 일본에 인쇄물을 팔아서 정말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인쇄물 판매업자 거의 30여 판매업자가 티쿤을 흉내내서 일본에 진출했는데 다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티쿤에는 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다른 데는 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건방진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진짜 전자상거래를 아는 사람이 지휘를 하지 않으면 성공 확률은 제로입니다. 어느 마찬가지겠죠. 뭐 축구 못하는 사람이 축구에서 축구 성공할 방법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할 게 아니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진짜 사업한 거 너무 힘들어서 후회 많이 해요. 제가 뭐 사업까지 샀지만 후회한다 그러면 좀 웃기는 얘기지만 사업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업밖에 할 게 없었어요. 무슨 내가 공무원 되긴 이미 늦었고 뭐 할 게 없어서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근데 기왕 사업할 거면 해외 직판이 가장 쉽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해외 직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예요. 단 국내 판매보다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외 판매하면 다 성공하는 게 아니다. 해외 판매도 국내 판매처럼 어렵다. 그렇지만 국내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지만 국내 판매보다는 훨씬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을 잘 뽑아야죠. 근데 대부분 이 지휘자들이 그러니까 돈 안 주고 그냥 대충 사람 뽑아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알긴 다 알아요. 사람이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면 사람의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CEO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무너집니다. 그래도 돈 없으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이 없지만 해야 되겠어 하는 분들은 하셔요. 티쿤도 그 고생한 걸 알기 때문에 잘 도울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힘들다. 이거를 잘 이해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질문 들어온 거 잠깐 볼게요. 티쿤은 결국 법인만의 브랜드 또는 제품을 갖고 있는 사람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주시는 거죠? 아닙니다. 티쿤에서 성공한 대부분의 판매자는 제조자가 아니에요. 유통업자입니다. 왜냐? 제조자들은 파는 능력이 또 없어요. 진짜 기가 막혀요. 제조자들은 파는 걸 잘 못해요. 판매 잘하는 사람은 또 제조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티쿤도 많은 물건을 팔았는데 직접 제조하지 않고요. 떼 와서 팝니다. 하청 줘서 만들고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제 이런 이제 자금 CEO가 집중할 것, 그다음에 진짜 지휘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것, 원어민들자도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와, 이렇게 하는 거 돈 너무 많이 들죠. 근데 그래도 저는 이 얘기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앞으로 인터넷에서 티쿤이라고 치면 이 페이지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해외 직판 관련 모든 정보는 티쿤닷컴에 들어와서 사우스 코리아 티쿤 카페에 들어오면은 여기 다 모아놨어요. 여기 중에서 해외 직판 깊이 알기는 반드시 읽기 바랍니다. 이것도 안 읽고 팔겠다는 거는 진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해외 직판하면 부자 되는 건 진짜 쉬워요. 그렇지만 사업이 어렵다는 것, 국내보다 쉽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제발 남한테 팔아달라 그러지 마세요. 자기 거 팔 수 있는, 자기 돈 내서 자기 파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남한테 맡겨서 그게 팔리냔 말이죠. 그래서 입점하지 말고 내가 직접 운영하셔요. 그다음에 그 나라 정과 똑같게 만들고 운영하시고요. 그다음에 팔아줄 사람 찾지 말고 직접 하세요. 제발 이거 하지 마세요. 아니 세상에 팔아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팔아줄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맡기고 놀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해외 직판 초기에는 오너가 전력의 99%다. 그러니까 CEO가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고요. 흑자 낼 때까지 4억 원 든다는 거 이해하셔야 되고 정자산 거래는 싸게 팔아야 된다. 그다음에 광고비 반드시 써야 된다. 이런 거 쭉 읽고 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물류창고를 이용하려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실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비는 당연히 내야 됩니다. 근데 돈 별로 안 받잖아요. 티쿠는. 그다음에 수수료는 여기 보면은 나와 있어요. 수수료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제공을 해요. 수수료 국가별 수수료 피치 수수료가 어디 갔지? 티쿤 수수료는 우리하고 계약할 때 100만 원 내시면 되고요. 1,000달러 내시고요. 그 다음에는 결제 금액이 1,000달러까지일 때는 8%, 매출의 8%, 1,000달러에서 2,000달러 7%, 2,000에서 3,000달러 6%, 3,000에서 4,000달러 5%, 4,000에서 5,000달러 상품은 4% 이렇게 낮춰져요. 근데 티쿤 수수료 총값이 한 달에 5,000달러가 넘으면 그 이상은 3% 수수료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한 달에 5억 판다. 그러면 한 3, 4%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받진 않죠. 근데 뭐 또 적지도 않아요. 우린 이거 해서 지금은 판매자 모아서는 적자입니다. 우리가 파는 거 갖고 흑자 내는 거고요. 작년에 또 흑자도 못 냈어요. 해외 법인을 만드느라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티쿤 수수료 여기 올려놨으니까 보셔요.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돈이 돈을 벌죠. 이게 돈 없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사업에서는 변호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그때도 돈 많이 들지만 그래도 그거는 좀 돈 없이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업은 자본, 기술, 사람, 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5분 정도 쉬고 분양해 드릴게요. 분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분 뒤에 다시 이제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하셔요. 현지 특훈법인은 하는 일이 따로 있나요? 수입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결제를 붙인다거나 그 나라 국내 배송을 챙긴다거나 이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나라에 법인이 있어야 되는 일을 티쿤이 대신해 주는 거죠. 여러분은 법인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티쿤이 여러분 법인 역할을 해드립니다. 자, 5분 잠시 쉬고 분양권 얘기할게요. (15분부터) 할게요. 분양받으면 제일 편하죠, 사실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물건을 갖고 있으면 티쿤이 하는 방식으로 한 나라만 직접 운영하고 다른 데는 다 분양해 줘 버리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어요. 여기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막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하니까 믿음이 간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 하시는 거예요. 그죠? 돈이 믿는 만큼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기가 진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안 하고 좀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하기만 하면 그냥 돈도 안 들이고 떼돈 번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제가 너무 고생을 해봐서 아우,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저는. 질문할 거 있으면 또 질문 계속 하세요. 박수민님, 대부분 해외 마케팅 업체들 처음에는 작은 금액 말하다 계속 돈이 들어가거든요. 아니 근데 해외 마케팅 업체들 진짜 웃기는 회사들이야. 왜냐하면 지가 마케팅을 그렇게 잘하면 지가 물건 팔지 왜 대행하냐고. 아니 대행해줘봤자 얼마나 받아요. 물건 제대로 팔면은 마케팅 할 줄도 몰라요.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13년을 해도 우리도 힘든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국내 마케팅 하는 게 그 돈으로 물건 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는 못 팝니다. 브랜드 상품은 그 나라 판매권이 없어도 병행 수입 형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대부분 병행 수출하잖아요. 할 수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건 안 막더라고요. 판매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던데 해보니까요. 하여간 저는 마케팅이든 판매든 대행사 쓰는 거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노하우가 쌓이질 않아요. 노하우가 쌓이지도 않고 그게 무슨 그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팔아주겠어요. 국내 판매 대행 업체가 돈 버는 방식 아세요? 브랜드 파는 거예요. 브랜드 상품 팔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팔아주지도 않아요. 팔리지도 않는데. 그래서 대행업체 주면 안 됩니다. 자, 분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티쿤이 직영하던 아이템입니다. 공기간판이에요. 공기간판. 이런 거 공기간판입니다. 우선 오늘은 이거 하고 실사 출력물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건 에어 아치고요. 화면 공유 안 됐습니다. 이건 에어 아치고요. 근데 여기는 뚜렷하게 안 나오는데 조형물이라고 있어요. 조형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미통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밑에 송풍기하고 벌룬 일체형이에요. 근데 송풍기하고 벌룬 일체형은 한국밖에 없어요. 해외에 있는 거는 이 송풍기하고 통하고 일체형이 아니고 그냥 송풍기로 바람만 넣는 형태예요. 이렇게 밑통이 없는 거죠. 밑에 통이 없는 형식이 이게 조형물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밑통이 있는 거는 간판이라고 그래요. 공기 간판이라고 부르는데 이 밑에 판이 없는 거는 조형물이라고 불러요. 해외는 조형물만 있어요. 조형물. 이렇게 일체형은 없어요. 왜 이게 없을까? 제가 알아봤더니 이거 자체가 요 사이즈 공기 간판을 유지하면서 LED도 나올 수 있게 모터 용량을 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입체 간판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딱 맞는 모터를 만들지 않아요.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도 수익성이 없는 거죠. 이거 어떤 분이 이렇게 칠해놔서 내가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공기 간판은 한국이 가장 경쟁력이 있고 상품 품질도 뛰어납니다. 다른 나라에는 이 미통이 없는 것만 많고 이 미통이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상용할 수 있는 건 간판뿐인 한국식 간판뿐인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지워야 돼요? 누가 이렇게 칠해 놓은 거? 이 공기 간판은 실적을 한번 볼까요? 그동안 판 실적을 한번 볼게요.
꾸준히 올라갔어요. 근데 이 해에 일본에 팔던 공기 간판 하나에서 합선이 나서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일본에 파는 모든 공기 간판을 대상으로 형식 승인을 받으라고 하고, 그 합선된 벗겨져서 합선인데 그거를 보완하라고 리콜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가 그 당시 일본에 8,200대를 팔았는데 8,400대인가 5,200대 가량을 리콜을 다 했어요. 그래서 매출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올해는 아마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정말 잘 팔았습니다. 우리가 이게 일본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만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쓰질 않기 때문에 이 공기 간판에 딱 맞는 미통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상품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티쿤이 상품을 만들어서 팔았죠. 근데 이거 하나 보세요. 뭐 7만 1,000엔, 6만 6,000엔, 6만 9,000엔. 근데 제조 원가는 50%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 이 매출에서도 순이익이 4억 원이 났어요. 이 정도 올라가면 6, 7억 나는 거죠. 그럼 아니 로또 복권 1등 당첨자가 15억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3, 4년 하면은 진짜 로또 복권 1등 당첨한 거보다 수익이 더 좋은 거잖아요. 뭐 한 5, 6년 더 한다? 정말 이거를 분양받으면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거 못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좀 뻥은 있지만 그 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 쇼핑몰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영어로 만들어서 드리는데 이 쇼핑몰 영어로 만들어 드린 거를 각 나라에서 그 자기 나라 언어로 살짝만 바꿔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만드는데 2013년, 2015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관리를 했겠어요. 상품 관리도 하고. 그래서 이 상품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냥 각 나라에 파시기만 하면 됩니다. 동영상 설명 보시기 바라고요. 이 장점은 공기 간판은 광고나 행사 때 필수품입니다. 그다음에 뭐 야간 공사, 뭐 인구 밀집 국가에서는 야간 홍보물, 뭐 미국, 유럽은 또 저녁 되면 사람이 안 다닌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낮에도 여전히 좋아요. 그래도 한국 공기 간판이 워낙 품질이 좋고요. 일본에 팔아서 별 문제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8,000대 팔아가지고 한 대 사고 났으니까 괜찮았는데 그거조차 리콜을 거치면서 품질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다음 이게 벌룬에만은 모터를 써야 하는데 지금은 한국 정도가 생산성이 있어요. 벌룬에 딱 맞는 모터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생산을 해도 쓰질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만들질 않아요. 한국은 이게 벌써 20여 년 된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단가가 세고 마진이 워낙 좋아요. 그다음에 취급하기가 쉬워요. 이게 1년에서 2년 쓰면은 벌룬이든 본체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재구매를 또 합니다. 관련 상품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양받아서 하시고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영국,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서 팔 걸 권합니다. 이 나라에 조형물, 그러니까 미통이 없는 거는 있지만 그거는 많이 쓰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미통이 있는 거는 우리 거밖에 없어요. 한국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경쟁자도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피분양금은 말레이시아, 호주, 멕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는 2만 불 우리가 받을 거고요. 영국, 미국은 3만 불 받을 거예요. 티쿤이 제공하는 거는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영어로 된 공기간판 온라인점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께서는 피분양자는 결제가 붙은 때, 그러니까 판매할 수 있을 때라는 거죠. 판매할 수 있을 때로부터 12개월간 총 20만 불 매출을 올려줘야 되고 13개월에서 24개월에는 총 50만 불 매출 올려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독점권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명시하진 않아요. 근데 독점권을 줬는데 사업을 못하면 티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붙이는 거고요. 수수료는 매출의 8% 수준입니다. 배송비는 이 미통을 미리 보내는 거죠. 이 미통을 컨테이너로 미리 보내놓아요. 그러면 배송비가 기본형이 칠레의 경우 10만 원 더 붙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갖다 붙여도 전혀 표도 안 납니다. 영국도 15만 원, 브라질 11만 원, 멕시코 12만 원 이런 거를 붙이더라도 그 나라에서 파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말레이시아, 호주, 뭐 여기 인도네시아가 빠졌는데 인도네시아 전부 다 이 비용이면은 정말 해볼 만한 장사일 거고요. 해당 국가 거주인이 있는 게 좋습니다. 한국에서 해도 되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칠레에 스티커 파는 분은 처음에 한국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보내고 칠레에는 현지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팔던 분이 칠레에 가버렸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고요. 멕시코에 스티커 파는 분은 칠레에 살면서 멕시코에 파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은 잘 팔고 어떤 사람은 못 팝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아이템 자체는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양받으면 대략해서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한테 분양받을 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내시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운반비가 들어가죠. 1,000만 원 정도에서 어떤 나라는 2천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품값 3천만 원, 3,770만 원 이렇게 들어가니까 1억 원에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해외 직판에서 흑자나 이러면 4억 원에서 5억 원 들어간다고요. 이건 진짜 껌값인 거죠. 그거에 비하면 상품도 일본에서 성공한 상품을 드리고 사이트도 주고 이거 진짜 돈 버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나라에 팔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건 여러분께서 판단하셔야 되고요. 지인들 있으면 지인들하고 같이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공기간판 분양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나요? 아이템이 있는 분들은 이런 거 분양 받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거를 한 나라에 판 다음에 티쿤처럼 다른 나라에는 분양해주면 됩니다. 한 나라만 팔기도 너무 시장이 크거든요. 공기간판 제작은 어디서 하는지요? 한국에서 합니다. 한국에서 하고 한국 제조사하고 직접 연결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요. 한국맞게 제작을 못해요. 이게 지금은. 다른 나라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제작을 할 수가 없어요. 비용 자체가. 해외 마켓 주소는 티쿤 현지 법인 주소이고 개설은 판매처 이제 현지 법인 이름으로 운영하는 거죠. 티쿤 현지 법인 이름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실무 운영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요. 도메인은 여러분 소유이기 때문에 뭐 별로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공기간판의 최대 장점은 취급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객단가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래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기획사를 통한 대량 발주가 잦아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데는 정말 좋습니다. 공기음파 사용하는 모터는 판매 국가 전파 인증 같은 걸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전파 인증은 한 1년 뒤에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당장은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워낙 일본에서 꼼꼼하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상품 자체는 뭐 사고가 나진 않아요. 근데 각 나라마다 전파 인증 받으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고 나기 전까지는 뭐 굳이 타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좀 팔면서 서서히 전파 인증 받아서 맞추는 게 좋죠. 예. 당장은 안 해도 돼요. 티쿤도 일본에 팔 때 4년 정도 지나서 인증받았어요. 근데 우리도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일단 팔리기 시작하면 전파 인증 받을 준비를 해야죠. 보험도 가입하셔야 되고, 리콜 보험도 가입하셔야 되고. 근데 하여간 이게 지금 우리 티쿤 판매점 중에서 랭킹 12월 랭킹, 2월 랭킹 1위란 말이에요. 2월 랭킹. 2월 랭킹 단연 1위거든요. 그만큼 좋은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 하려면 편집 디자이너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편집 디자이너 두는 것도 돈 든다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다음에 원어민도 돈 든다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진짜 좋습니다. 저도 그냥 혼자서 사무실도 없이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조차 의욕을 꺾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리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자, 공기간판 분양 받으실 분은 신청 이쪽 메일로 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제품은 아직 여기 공고는 안 했는데 곧 공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품이냐면 에드 플래그입니다. 에드 플래그. 실사출력물이에요. 실사출력물. 이건데 이 제품은, 이 사이트는 중국 판매자가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판매하는 거예요. 제조 원가가 거의 30% 수준입니다. 일본 판매가에. 이거를 중국에서 제작해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드릴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이거를 거의 5년째 운영을 했단 말이죠. 같이 거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 잘 못해요. 판매할 때는 홍보를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홍보하는 거 힘들어하니까, 그래도 뭐 흑자 나니까 이분들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저는 좀 답답하죠. 저도 뭐 이 통계 오늘 처음 보는데 오랜만에 뭐 꾸준히 올라갔다가 작년 코로나 한 방 제대로 먹었죠.
근데 이렇게만 올라가줘도 정말 그 자체가 대박입니다. 근데 마케팅을 잘 못했어요, 이분들은. 근데 이렇게 중국에서 공급하면 브라질까지 가는데도 1kg에 12,000원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월등하죠. 그래서 이것도 거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기간판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런 거를 맡아서 분양받아서 운영하는 게 비용을 줄이는 데는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 물건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자기 물건을 한 나라에 팔고 그걸 전 세계에 프랜차이징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두듯이 분양을 해주는 게 사업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티커는 거의 분양을 했죠. 근데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티쿤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오스트리아에 분양한 스티커. 칠레는 오히려 가장 어려울 줄 알았던 칠레는 잘하고 있고요. 근데 광고를 안 하죠. 이런 분들도. 멕시코 스티커, 미국 스티커. 꼼꼼하게 처리하면은 파는 데 지장 없습니다. 돈 벌 수 있는 방법이죠. 혹시 분양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자, 혹시 앞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이쪽에 계약 상담 신청 코너 통해서 물어보셔도 돼요. 물어보시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분양받아서 팔시기 바랍니다. 매출이 발생하면 티쿤으로 인식되는지 판매자 실직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출 실적은 판매자도 인정받습니다. 내국 수출 제도에 따라서 판매자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고요. 다만 판매자로서 인정받고 싶다 그럴 때는 계약 형식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꾸셔도 돼요. 예를 들면 판매자는 한국 본사에 팔고 한국 본사가 해외 법인에 수출하고 해외 법인이 소비자에게 또 파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이용사가 티쿤 해외 법인하고 직거래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한 달에 20몇만 원 정도 비용이 더 발생합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유리한 게 없기 때문에 티쿤 판매자들은 대부분 한국 본사에 팔고 한국 본사가 티쿤 해외 법인에 팔고 티쿤 해외 법인이 소비자에게 파는 형식을 갖춥니다. 티쿤에서 받으신 분들은 보통 해당 국가 현지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칠레 스티커하고 멕시코 스티커는 현지에서 운영하고요. 나머지는 한국에서 운영합니다. 한국에서 운영해도 돼요. 근데 멕시코, 칠레 이런 데는 최소한 현지 담당자도 있어야죠. 그런 거 자꾸 아끼다 보면 일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이제 구멍가게가 되고 말더라고요. 수출에 따른 부가세 환급도 받죠. 우리가 이미 영세율 적용 받습니다. 로컬 실적 제도에 따라서. 그리고 뭐 정 못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티쿤 해외 법인하고 직거래 하셔요. 한 달에 22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 아낄 거 뭐 있습니까? 그럼 뭐 깔끔하게 여러분이 걱정할 거는 없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안 해도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분들은. 자, 오늘 티쿤식 해외 직판 설명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 늘 미안하게, 제가 미안할 일은 아닌데 손익분기점 넘을 때까지 4억 원 든다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긴 하죠.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신에 이런 거 드렸잖아요. 분양권을 드렸잖아요. 이거 분양권 받으면 거의 뭐 1억 5천에서 2억 원이면은 충분히 흑자까지 낼 수 있거든요. 이런 거 누가 줍니까? 진짜 아무도 안 줍니다. 중국에서 이거 제작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멕시코에 보내주겠다. 그 마케팅은 하셔라. 이런 조건을 줄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티쿤이 이런 거를 줄 수 있어서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들은 항상 티쿤닷컴 치고 여기 오셔서 사우스코리아 티쿤 카페에 오셔요. 그러면 티콘 해외 직판 관련 거의 모든 정보를 공개해 뒀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해외 직판에서 진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용 불량 상태에서 4억까지 사봤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권해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채팅창에 1대1 상담 신청서 올려드렸거든요. 보시고 적극 분양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상품도 계속 분양 안내해 드릴 거예요. 계속 지켜보시면서 자기한테 잘 맞는 거 분양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